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교재입니다. 한글 교재를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읽은 대로 14장 학위편 14장, 15장, 16장 내용을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을 같이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활 군자는 식무구포하며, 부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식무구포하며 먹기를 구포, 배부른 것을 구함이 없다 이거예요. 먹는데 배부르게 먹기를 구하지 않으며, 거무 구안하며 편안하게 거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거처함의 편안함을 구함이 없으며 이 소리죠. 원래 본문은 편안히 거처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민어사이 신어언이요, 일을 민첩하게 한다. 민어사,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항상 민첩하게 하고, 신어언이요, 말을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유도의 정언이면, 취유도, 도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도 있는 이에게 나아가서, 정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말을 바르게 질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언이면 가위 호학야인이라, 이른바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식무구포 거무와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군자는 생활함에 있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거처하는 거,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옷 입는 것, 이런 것에 크게 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군자는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고 생각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시습지 불여교로와 그 하기편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학으로 시작하죠. 군자는 배움과 그 배움으로써 얻는 그 도를 더 중히 여기지, 먹는 것이라든가 거처하는 것, 옷 입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군자는 식무구포하며 거무구안하며, 그 다음에 민어사의 신언이요, 항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한다는 것은 항상 힘쓰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매진하고 진력을 다해서 충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어언이요, 말을 삼가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삼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행동을 벗어나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을 삼가한다는 것이죠. 언과 행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군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모든 본인의 이 행동 거지를 항상 스스로 살펴보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치유도 자기보다 학문이 낫다든가 또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든가 또 행동을 바르게 하는 현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만나서 항상 자기의 언행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치유도의 정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항상 도 있는 이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 없는가, 바른 것인가를 스스로 반성도 하지만은 밖에 도 있는 이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질정을 해서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치유도의 정언이면 그러면은 가위호학야이기라, 그렇다면은 이러한 군자는 학문을 좋아하는 군자라고 할 만하다.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 이 군자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자공이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공자님한테.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면 하여하니 있고. 자공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가난하더라도 아첨함이 없으며,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으며, 부의무교, 부자이지만은 교만함이 없다면은 어떠합니까? 하고 이제 공자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군자는 식무구파하며 거무구하며 이러한 말을 쭉 했기 때문에 이제 자공이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가난하더라도 아첨함이 없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자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자와의 가야나 그거 괜찮다 이거예요. 가자는 괜찮으나 비약 빈이락하며 부의 호래자야니라. 미약은 무엇만 갖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 못하냐면 빈이락,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빈이락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난하지만 낙도, 도를 즐기며, 또 빈이호래자야니라, 부의호래자야니라, 부자이면서도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빈이 무첨, 부의 무교는 지키는 바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켜야 될 것들, 가난하지만 아첨하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이라든가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을 이 숙여가지고 지나치게 아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첨함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면 남보다 자기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지위로나 더 넣으면 남들을 좀 업신여기게 되고 또 자기가 이 자신이 너무 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지나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그 교만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다는 것은 부유한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공이 이 공자님께 여쭌 거예요. 사실 이제 자공은 이 공자님보다 31세가 적은 그러한 제자인데 아주 그 능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문 10철 중에 언어의 제야자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했어요, 자공이. 그리고 또 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 외교술에도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노나라가 제 나라의 침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자공이 그 이 오나라, 올나라, 제나라 이러한 나라를 다니면서 그 서로 유세를 해가지고 이 노나라가 제나라의 침공을 받지 않게끔 그러한 이 외교수를 발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자공을 아주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자금이 문어 자공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진자금이도 자공을 상당히 자기보다 선배이지만 상당히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우리 스승인 공자님보다 더 나으신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자공에 대해서 자금은 평가를 아주 높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자공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선생님의 도는 마치 하늘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처럼 그렇게 우뚝하시고 높은 도를 가지신 분이다. 또 나의 이 도력 같은 것은 어떤지 나의 도의 높이는 담장의 어깨 높이 정도밖에 안 돼서 밖에서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우리 공자님의 그러한 학문의 세계는
아주 탐장이 높아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학문의 내용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심오하다. 이렇게 이제 그 자공은 항상 그 이 공자님을 높였죠. 그리고 또, 이 공자님을 항상 그 이 사모해서 공자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은 3년상을 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공은 3년을 더 이 공자님 그 묘소를 지켰어요. 그래서 6년상을 이 공자 자공이 공자님 스승 공자를 6년상을 모셨다고 하죠. 그만큼 자공은 공자님을 상당히 그 존경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도 아주 상당히 있었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비니무청하며 부의무교. 이제 자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그거 그래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는 빈일악하며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하나 더 높은 차원의 도를 자공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그 상당히 빠르게 이 공자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큰 깨우침이 있으면서 본인이 알던 19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공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운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 하니 기 사지위여인저 이렇게 그 공자님께 이 자공이 그 가르침에 대한 느낌을 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치 시경에 이러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절여차하며 자른 뒤에 다시 그것을 간 듯하며 여절여차하며 또 여탁여마라 하니 그 쪼은 뒤에 다시 간 것 같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여절여차라는 것은 뿔 같은 그 이 장신구를 뿔로 만든 장신구를 가공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아라든가 속불 이런 것을 먼저 자른 다음에 그것을 잘 그 이 갈아서 이 공예품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탁여마라는 것은 그 옥 공예품을 만드는 순서예요. 옥을 먼저 쪼아서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 윤기 있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훌륭한 공예품을 만드는 그 내용을 학문과 수도함에 비유해서 시경에서 읊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 식구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공자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식구를 보시면은 밑에 여기 시경 위풍 기욱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시죠. 천피기욱한데 녹죽이로다. 유비 군자여 여자여 여차하며 여탁 여마로다. 스레 하내며 혁해 헌해니 유비 군자여 종불과 헌해로다. 이게 시경 위풍 기욱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시경에 나오는 말을 대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학 전에 이르기를 여절여차자는 도학야요. 여절여차라고 하는 것은 도학, 학문을 말한 것이고 여탁여마자는 자수야라. 여탁여마라고 한 것은 스스로 닦는 수행, 행실을 닦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대학에서 다시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경 내용을 보면 천피기욱한데 기자는 기수라는 그 물 이름이에요. 저 기숫과 벼랑을 쳐다보니 볼첨자요. 천피기욱한데 저 기숫과 높은 벼랑을 보니까 거기에 녹주기로다 푸른 대나무가 아주 아름답고 무성하게 그 심어져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라고 있구나. 녹주기로다. 그것을 그 대나무 아름답고 무성한 대나무를 군자의 유독한 군자에 비유해서 여기서 읊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비 군자여 저 문천하는 저 훌륭한 군자여
그 군자가 여절, 여차하며 여타겸하로다. 그 군자의 그 모든 행실과 덕행이 그 여절, 여차하며 잘라놓은 듯하고 간 듯하며 마치 그 아주 좋은 상아뿔을 잘라놓은 듯 간 듯하고 또 여타겸하로다. 그 아주 그 푸른 옥도를 쪼아놓은 듯 간 듯하게 아주 그 덕행과 행실이 아주 반듯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칭송한 말이죠. 여차하며 여타기 엄하로다. 그러면서 슬에 한해며 혁해 보내니 슬에 한해며 이거는 엄밀하고 굳세며 엄밀하다 굳세며 한자는 굳세다 이런 뜻이에요. 엄밀하고 굳세며 혁해 보내니 빛나고 점잖으니 헌자는 점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자의 모습이 아주 그 엄숙하고 굳세고 또 아주 빛나고 점잖으니 유비군자여 그 문천하는 군자여 종불가 혼예로다 끝내 잊을 수가 없도다. 끝내 잊을 수가 없도다. 그래서 그 이 기숙가의 그 아주 아름다운 대나무를 꼿꼿한 대나무를 군자의 덕행에 비유해서 칭송한 시가 시경 위풍 기후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시를 자공이 이 공자님께서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까 이 시가 번뜩 이 자공의 머리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시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군자의 모습을 여기서 여절여차하며 여타겸하라 이러한 식구를 이용해서 자공이 공자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사는 이 자공의 이름이에요. 단목사라고 하는데 자공은 성이 단목이고 이름이 사였어요. 이 자공은 자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그 자공 너는 이런 뜻이에요. 사는 시가여 비로소 더불어 뭐뭐 할 수 있다. 시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와는 시를 말할만 하구나 이렇게 공자님께서 제자인 자공을 칭찬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너와 이제 격이 없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고조왕이 지례자오뇨. 고조왕 옛 지나간 것이에요. 고조왕 지나간 것을 보여주니까 지례자오뇨. 앞으로 올 것까지 아는구나. 앞으로 말해줄 것까지 네가 먼저 이렇게 알아서 그 식구를 대응해서 답변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해주신 거죠. 고조왕이 지례자오뇨. 지나간 것을 말해주자. 앞으로 올 것까지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왕지례라는 사자 성어가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은 앞으로 올 것을 안다. 여기 이 공자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그 자공은 상당히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했다고 그래요. 이제 공자님 보시기에는 억측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네가 그 억측을 하더라도 잘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공은 이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어서 이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공문에 여러 제자들의 사실은 가장 이 재정적인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공문에 재물을 풍성하게 해서 공자님의 도를 지원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다시 한번 공자님께서 고조왕이 지례자오뇨 하고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이 온고이지신이라는 말 있죠. 온고이지신. 같은 뜻이에요. 온고이지신, 온고지신.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안다. 이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공자님께서 다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자와에 불환인지 불기지요 환부지인이 아니라 불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걱정하지 마냐? 인지 불기지요. 인 다른 사람들이 불기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환부지인이 아니라 걱정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 부지인.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이 공자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논어 첫 장, 1장의 내용과 다시 이렇게 수미상관되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장에 하기시습지 불역여로와 인부,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화. 세 번째가 인부지이 불원이면 불역군자화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인부지이 불원 그것을 아주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불역군자화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1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 하기편 마지막 장에서 네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확실히 알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부지인이 아니라 환부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임금도 이 천자가 되시기까지 모든 선행을 다 다른 사람에게서 취해서 이 천자가 되셨다고 그래요. 사기종인이란 말이 있죠. 나를 버리고 사기종인 나를 버리고 남들을 다 쫓았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선한 점을 다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성인이 되고 천자의 지위까지 오른 것이다. 순임금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맹자는 순임금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공자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환부지이냐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이 군자에 대한 내용을 이 14장, 15장,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군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덕자, 거기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위자, 지위가 있는 사람도 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지위라든가 덕으로서 이 본래 사람은 다 평등하지만은 덕이라든가 지위로서의 사람의 이제 등급을 이렇게 나누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예절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막 얘기할 때 서민이라고 그러죠. 서민.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서민. 이외에 이게 이제 사가 있어요. 선비가 있어요. 선비가 있죠. 그 다음에 군자예요. 그 다음에 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덕으로 이야기하면은 군자 위에 성인과 현이 있죠.
현인, 현인과 성인이 있어요. 현인과 성인이 있어요. 더불어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평민들, 백성들, 그 다음에 도의 뜻을 두고 수양을 해나가는 우리 선비 또는 우리가 잠깐만요. 이사님 그 서민이라는 숫자 그 다시 한번 써보세요. 서민이라는 숫자 한자로 어떻게 썼죠? 서민. 수민.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 뜻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자의 뜻을 왜 숫자를 붙였어요? 이것이 그 보통 평민이라는 뜻이에요. 평민. 평민. 수민. 지위가 없는 보통 평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뭐 평민이라는 말도 쓰죠. 예, 지금 평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서무 뭐 이런 말도 쓰죠. 보통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무, 일반적인 평민 뭐 이런 뜻이. 서민. 내가 못해. 나는 맥주입니다. 저로 일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무서 아니에요? 무서? 지위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덕으로 보는 거고 선비 위에 선비는 이제 이 벼슬의 녹봉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대부가 있고 그죠? 대부. 그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 대부분은 어떤 정도로 말하는 직책이죠? 그럼 지금 손자가 있죠. 그러니까 정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예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장관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군사에 대부. 아니 지금 현재 직위에서 직책이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맹자 같은 분은 우리 이제 덕으로 나누지 않고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어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맹자는 우리 성선설을 말씀해 주셨죠.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인, 그 다음에 신인, 그 다음에 미인, 그 다음에 대인, 그 다음에 성인, 신인,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인, 이렇게도 또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맹자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갖추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인은 이제 지선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지극한 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등급으로 또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는 논어 천편에 군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107번 나온다고 그래요. 107번. 군자라는 말이 107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읽은 하기편에 군자가 몇 번 나오나요? 한번 씌워보세요. 4번쯤 나오는 거예요. 4번. 그러면 논어가 20편이면은 한 편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107번 이 군자라는 말이 이 논어에 나온다고 봤을 때 논어 20편에 보면 한 편당 적어도 5번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자는 우리 유학에서 항상 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인간상이죠. 군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군자를. 그 최고는 성의이지만은 우리가 이 유림들 선비라든가 그 유림들이 유학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바는 이제 군자를 지향하고 군자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면은 이제 선인과 성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이 차이가 점점 더 어느 정도 그 이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 지위를 점점 더 인격을 점점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공자님께서 똑바로 산 사람은 없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무슨 뚱뚱하잖아요. 무슨 분이구나. 단어 무슨 분 하잖아요. 우리 그 유교가 지향하는 바는 그 이제 지금 군자는 자기 몸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죠. 수기. 나를 닦는 거예요. 수기, 치인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수기 아닌이란 말을 해요. 수기는 왜 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치자로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잘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치국 평천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전체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 우리 유교가 지향하는 목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군자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군자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대동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다 대동사회, 대동세계 그러죠. 대동세계. 이것이 이제 평천화가 구현되는 세계예요. 평천화 구현되는 세계. 왜냐하면 수기의 목적은 아까 모두가 군자, 그죠? 군자가 되는 소인의 도를 펼쳐버리고 모두가 군자가 되는 그러한 이 사회를 수기의 목표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대동세계 평천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유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추기급인이라고 그러죠. 추기, 나를 미루어서 수양된 나의 군자의 덕행을 미루어서 추기, 급인, 다른 남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통해서 모든 이 교화를 통해서 이 도덕 사회를 실천하는 거죠. 도덕 사회를 실천하는 거예요. 도덕이 펼쳐지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이 펼쳐지는 세계를 덕치라고 그래요. 덕으로 다스린다 이게 덕치. 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예치라고 그래서 예로서 다스려. 예치. 요즘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요? 법치죠. 이 법으로 다스려. 이 밑에 사회는 독재국가, 역치. 힘으로 다스려. 이렇게. 그러니까 역치, 법치, 예치, 덕치 이게 높아질수록 사회가 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예에서 덕으로. 그래서 예치 시대는 우리가 소강사회라고 그러고 덕치 시대는 우리가 대동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군자의 도덕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자기의 수양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마인드맵을 드린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한번 군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이제 가운데 제가 이렇게 군자를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군자는 식무구포하며 거무보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맨 밑에다가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우리가 의식주로 나누죠. 의식주. 그래서 식과 주에 대해서 군자의 생활 형태를 공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식무구포하며 거무보안이다. 그다음에 의가 빠져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이 가돛구자를 써서 좋은 옷 입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공 같은 경우에 해진 속옷을 입고서도 그 옆에 아주 훌륭한 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다는 그 기록이 논어에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군자의 생활은 이 옷이라든가 또 먹는 거라든가 또 거처의 편안함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부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항상 빈부가 따르는데 가난해도 빈이 무첨 아첨하지 않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부의무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가야지 좋은 거지만은 뭐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빈이락하며 빈이락도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그 다음에 부의호래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그것이 이제 군자의 빈부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좌우를 보시면은 군자는 어떻게 해요? 행동함에 있어서 항상 민첩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함에 있어서 항상 민첩하게 해. 그래서 행독경이란 말이 있었죠. 아까 우리 이 백록병 학교에 보면은 항상 행동은 독실하고 공정하게 하면서도 민첩하게 해야 된다. 군자의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자의 언행은 항상 신중하게 하면서도 언충신이란 말이 또 있었죠. 항상 말은 충실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믿음을 주게 하는 것이 군자의 말이다. 그래서 군자는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충실하고 믿음직하게 해야 되고 행동은 민첩하고 항상 독실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언충신 행독경 이것이 군자의 언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항상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행이 틀리다고 그러죠. 언행이.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 사자를 하나 더해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함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다른 사람을 석삼자, 다를 일자, 사람 인자 써서 삼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행동과 생각과 말이 틀려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은 군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모든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이 세 가지가 어긋나는 데서 생기라고 해요. 세 가지가 어긋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백화점 같은 데서 이런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친절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응대하는 법은 어떻게 해요? 몸을 90도로 굽히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서도 말은 언과 행은 같이 행이 같이 부합이 되겠죠, 그럴 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손님에 대한 이 고객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느냐,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 이제 그 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노동자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다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언사행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군자의 기본 덕목으로 지금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좀 더 이 자공이 그것을 차원 높인 것이 여절여차하며 여타겸하라. 그러니까 항상 군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항상 더 잘하려고 다스리고 자기를 수양을 게을리지 않고 여절여차고 여타겸하해야 된다. 계속 갈고 더 닦아야 된다. 그런 것이 진짜 군자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논어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자의 내용을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테이블 박스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군자라는 말을 굉장히 그 논어에서 아까 107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군자는 이래야 된다, 소인은 이래야 된다, 대꾸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이 내용별로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군자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지 군자고, 그 군자의 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구분을 해놔갖고 첫 번째 이제 수기 해놨어요. 스스로 나를 닦는 내용이에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닦아야 되는 내용. 거기에 보면 맨 앞에 배우는 거, 학을 맨 앞에 놓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군자가. 그 다음에 군자가 말은 어떻게 되느냐, 군자가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학과 사와 언과 행 이렇게 네 가지로 수기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닦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군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해봤고, 여기 지금 논어에서 말한 대로 빈부라든가 여러 가지 식무, 구포, 거무, 우한 이러한 말이 있어서 군자의 그럼 생활은 어떤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이 아래 위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은 수양 이것을 군자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밑에는 공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군자가 되면 도대체 남들보다 어떻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 하기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논어 전편에 대한 내용을 다 넣지는 않았는데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박학지하고 신문지하고 신사지하고 명변지하고 독행지하라 그 학문의 차설하고 아까 백록동 학교에서 같이 봤죠.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박학이에요. 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학.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학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명륜이거든요. 일륜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오륜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를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도 이 유자가 이 학위편에서 말한 것 같이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하자는 위인지 본여인지 아까 그런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무본, 군자는 근본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 그 근본이 서야 도가 생한다. 그것은 뭐냐? 효제하자, 효와 제, 효도와 공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학위편 앞에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여기 지금 세 가지만 학에다 제가 이 배대를 시켜봤어요. 박학과 명륜과 이 무본, 이것을 공부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군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신사, 우리 공부할 때 그 생각할 때 항상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박학, 신문, 신사 이렇게 세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삼성 나오죠. 세 번 반성을 하죠. 증자, 왈, 오일, 삼성, 오신하노니 앞에 나와 있었죠. 학위편에. 여인, 모의, 불충화, 다른 사람을 내가 사귈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 여부모, 교의, 불신화, 벗을 사귈 때 내가 믿음으로써 대했느냐. 그 다음에 학문을 잘 배우고 익혔느냐. 그 세 가지를 반성했다고 그랬죠. 중자께서.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세 가지를 반성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군자는. 그래서 제가 삼성을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구사. 구사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군자는 군자 구용구사라고 해서 9가지 용무와 9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논어와 얘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사라는 것은 9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물을 볼 때 밝게 보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들을 때 명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얼굴색은 항상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용모는 항상 공손해야 된다. 말은 항상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목소리는 항상 공경해야 된다. 또 할 때는 물어볼 것을 생각해야 된다. 또 불안 생각이 날 때는 그 뒤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 어떤 이득이 생길 때는 이게 의로운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제 9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사, 이런 것을 항상 군자는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외라고 있죠. 삼외.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천명을 두려워해야 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대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군자 삼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까 증자 삼성도 나오지만 반구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나에게 돌이켜서 구해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길 때 항상 자기부터 먼저 스스로 반성해서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군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회에다 놓고 그 다음에 군자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언충신. 말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런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교원 영색은 선의인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학위편에. 그러니까 말을 꾸며서 말을 너무 지나치게 잘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적대는 거예요. 오히려 누런 말은 좀 어눌하게 해야 된다. 왜? 항상 다 하지 않고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좀 항상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자기의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이 앞서 나가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런. 그 다음에 명변은 명확하게 살이 내가 하는 말도 명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야지만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충신과 우론과 명변 이것을 제가 이 언에다가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행에 관한 것이 굉장히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학과 사와 어는 다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거기서 보시면은 행독경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독실하고 공정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행 아까 나왔죠. 이 일을 행할 때는 민첩하게 행된다.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항상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행이라는 것은 민첩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구용이 있어요. 아까 이제 구용구사 이야기할 때 9가지 그 용어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이 몸가짐 그 손서부터 발서부터 뭐 눈서부터 여러 가지 다 자기의 용모에 대한 그 행동의 지침을 이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조경 중 발걸음을 갈 때는 이렇게 막 묵직하게 점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공 손은 공손하게 공수를 해서 딱 이렇게 공손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목욕단 눈은 단정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구용지 입은 항상 이렇게 딱 그친 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입을 너무 막 벌려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용종 목소리는 조용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용직 머리는 이렇게 곧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기용숙 그 기상은 엄숙하게 지내야 된다. 이병덕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럽게 해야 된다. 세경장 얼굴색은 아주 좀 씩씩하게 힘차게 가져야 된다. 그러한 것이 군자의 용모다 하는 내용이 이제 구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은 이것도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데 좀 이따 나중에 읽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은 행동하지 말라는 4가지 지침이에요. 얘가 아니면 이대부시 듣지 말고 시청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시청 그렇죠. 그 9가지 모습을 그것이 군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물 그것을 사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증 물탕계다. 혹시 행동을 할 때 모두 다 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 잘못이 있으면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도 뭐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군자의 행동이다. 그 다음에 개구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항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데서도 항상 군자는 자기 몸가짐을 성실히 하고 삼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용에서는 이제 뭐 중화라든가 중용을 행하는 기본적인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계구와 신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 항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항상 자기를 삼가하는 그런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스스로 수양하는 방법이에요. 학문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할 때의 군자의 수행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효제 우리가 앞에서 효제 충신 예의 염치를 공부했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그것이 이제 효제와 예의를 여기서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또 형이라든가 밖에 이 어른은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항상 예로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항상 정의로움을 지켜라. 그것이 효제 예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범애중, 널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범애중보다 이 친이니 행위여력이던 즉위 학문이라 앞에 우리가 학위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범애중. 제자 입족해하고 출족제하며 근히 싱하며 범애중호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갖지 말고 다 널리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자아가 앞에서 우리가 학위편에서 읽었죠. 현현호대 역색하며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을 어질게 여기는 것을 그 좋은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진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배울 점을 찾아서 자기의 수양의 근본으로 삼는 그러한 이제 군자의 대인 관계의 기본 이 덕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현현 역색.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읽었죠. 환부지인 걱정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해야 된다. 환부지인. 그 다음에 불안인불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것은 걱정하지,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 서운해 여기거나 그것을 좀 더 그런 것에 성내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불비 화의부동이에요. 군자는 주의불비라는 거예요. 두루하되 편당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들은 비부주예요. 그 편당을 지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가깝고 두루 이렇게 다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면서도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편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의부동이에요. 그 군자는 다 조화롭지만은 모든 사람과 다 조화롭게 지내지만은 부동이에요. 어떤 한 부류에 휩쓸려 갖고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을 뚜렷이 갖고 좀 더 폭넓고 큰 그릇으로서의 큰 도양으로서의 대인관계를 갖는 내용을 주의불비 그 다음에 화의부동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군자가 지니는 태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자의 생활은 어떤가 스스로 생활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듯이 식무, 구포, 거무구안 그렇죠? 의식주에 있어서 뭔가 이 배불리 먹고 편안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모도예요. 도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목표는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이 도덕을 함양해서 이 도를 세상에 펼치기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의식주의 이런 사치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의 목표가 있다. 그 다음에 불모식, 식을 구하지 않는다. 어떤 그 녹봉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보복을 많이 타려고 하거나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그러한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군자의 생활이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수기를 하고 대인관계와 생활을 하면 그러면 어떤 이 군자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연락이에요. 지금 우리가 논어학위편의 첫 구절에 나오죠. 학위시스템 부력열, 그 다음에 유붕의 자원방내는 부력락. 그 마음속으로부터 학문으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사람과 같이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락, 진정한 연락 군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달천리, 위로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중에 나오죠. 밑에 보시면 50의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천명을 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 천리의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문양례,
그 널리 그 이 문에 대해서 널리 알고 학을 통해서 박학을 통해서 문에 대해서 널리 알고 그것을 예로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절로서 모든 행동이 다 그 이 절도에 맞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글자는. 그 다음에 문질 빈빈이라는 거예요. 문은 문체나는 모양이고 질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의 그 안과 밖이 그 아주 이 빛나는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질빈빈. 그 다음에 오덕.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 읽은 내용이죠. 자금이 문어 자공할 그 자공에게 물었죠. 공자님께서 어떤 나라 가시면 항상 그 정사를 인군들이 묻는데 왜 묻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공이 공자님께서 울양, 공검양 이 5가지 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 임금 그 나라 군주들이 이 공자님께 그 정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한 이제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덕, 울양, 공검양 공자님이 갖추신 훌륭한 덕을 군자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변, 이것도 논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3가지 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군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군자의 모습은 멀리 보면은 엄숙하다는 거예요. 멀리 보면 엄숙해.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해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3번 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근엄하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온화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다 그 군자의 말을 들으면은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의 이 모습은 3변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3변. 그래서 놓고 그 다음에 이입, 불옥, 지천명, 이순, 종신소욕, 불유고 이것은 공자님께서 30에 이입하고 그 다음에 40에 불옥하고 50에 지천명하고 그 다음에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신소욕, 불유고 이렇게 이 학문하는 단계 본인의 이 학의 뜻을 두고 12호, 이지호하고 15 내가 학문의 뜻을 둔 이후에 본인의 변천 과정을 쭉 나열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느끼셨듯이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30의 이입. 이입이라는 것은 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두루 통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옥, 마음에 의욕이 없는 단계. 그 다음에 아까 상달천리하는 천명을 아는 단계. 그 다음에 이순, 모든 이 소리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의 도량이 되는 그러한 단계. 그 다음에 종심소욕 부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 모든 도나 예의 어긋남이 항상 없는 그런 이제 달관의 경지 이러한 것을 다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용이에요. 중용 또는 중화. 모든 행동이 다 그때그때의 시중지도로 그때 상황에 다 알맞게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용의 도다. 이러한 공효를 이 군자 공부를 통해서 군자의 인간상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이제 불온, 불우 이렇게 나왔죠. 남들과 우리가 만날 때 이 다투거나 성내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불온, 불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불구,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군자의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걱정, 성냄, 그 다음에 치욕 이러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군자의 생활을 하면
군자 고공이라고 그래서 군자는 아무리 궁핍할 경우에도 그것을 스스로 안빈낙도해서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군자 고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군자 고공의 이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안빈낙도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항상 이 안자와 같이 복을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군자에 대한 내용을 수행 방법과 자기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인관계 생활에 따른 효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해가 잘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논어에 군자에 대한 가르침이 공자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소인과 배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시면은 군자가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고 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군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기편의 14, 15, 16장의 내용을 제가 군자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기편의 내용이 물론 이 제자들이 공자님의 말씀 또 제자들의 말씀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편성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수미일관되는 맥락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큰 맥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 인지, 불기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앞에 하기편의 1장에 인부지 불언이면 부역 군자호화라는 말로 다시 수미일관되게 이렇게 쭉 연동되는 이러한 일이관지의 내용을 이 논어 하기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없는 모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